자, 이번 순서는 실제 부동산 지역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해당 지역에 대한 설명을 꼼꼼하게 들어보는 부투미 파트너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정수현 파트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투미부동산 컨설팅 용산마스터 정수현입니다. 지난 2회차 방송이었죠. 한남 뉴타운 방송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을 해주셨고요. 개별적으로 투자 상담 또한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용산마스터로서 용산에 대한 아주 재미있고 알찬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방송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방송 외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늘 가치가 높고 또 귀한 정보들을 많이 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어느 지역인지 궁금한데요. 어딘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용산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지난 1회차 방송이었죠. 제가 용산 개발 총정리 소개해드렸고요. 지난 2회차 방송에서는 황제 뉴타운이죠. 용산구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용산 도시개발의 핵심인 바로 용산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오늘은 정말 낱낱이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용산 지역의 경우는 개발 호재가 워낙 많아서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정도로 호재 소식이 많은 이 지역,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장 핫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특별계획구역이라는 말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시군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에 특별히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수립한 뒤 구역 지정을 하는데요. 그 구역 내에 보시다시피 개발 파급 역량이 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세부 계획안을 별도로 짜고 거기에 맞는 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일단 큰 범주이고요. 그 속에 특별계획구역이 별도로 세부적인 개발 계획안이 수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특별계획구역. 지자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니 특별히 개발하겠다라고 지정한 구역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특별하다는 단어는 아무 곳에나 쓰는 것은 아닌데 그 특별이라는 단어가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요. 투자 가치에 있어서는 일반 정비구역보다 훨씬 더 그 가치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계획구역은 그야말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지사 입지적으로는 최강이고요. 더불어서 사업성 또한 굉장히 뛰어납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별계획구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은 1000%에 달하고요. 건축물의 심사 시 건축물을 심의를 해서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이 될 시 높이 제한 또한 100m에서 초고층이죠. 120m까지 완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확실한 것은 일반 정비구역보다는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 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용산. 용산에 이런 특별계획구역이 많은 건가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용산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요. 제가 여기서 언급드린 대로 10개의 특별계획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요. 일단 서울역을 중심으로요. 한강대로를 따라서 용산역까지 서울역 우측변에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영동 특별계획구역, 인근에는 미 대사관 부지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캠프킨 부지 또한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정도로 잘 알려져 있죠. 문배동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로를 따라서 삼각지역 주변에는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그리고 인접한 삼강맨션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그 맞은편 신용산역에는 북측으로 해서 신용산 북측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 전면으로 해서 우체국 주변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가 용산역 주변에는 있죠. 국제업무지구 개발 예정지가 있고요. 그 예정지구 전면에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창 전면 구역 앞으로 해서 빗물 펌프장 주변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한강을 따라서 서부 이촌동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네, 특별계획구역이 무려 1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 용산 지역에는 여러 가지 또 개발 소식들도 많은데요. 저희가 1회차 방송 때도 또 많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특별계획구역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강대로변에 있는 특별계획구역 10개 구역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입니다. 보시다시피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서울역 개발의 최대 수혜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 7개 획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좀 더 갈목할 만하게 볼 만한 지역은요. 후암동 1획지 가칭 동자 1구역 재개발 구역인데요. 위치는 여기에 속해 있고요. 두 번째로 후암 4획지, 후암 1 재건축 정비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암 4획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합 추진위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현재 동의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동후암은 사업성이 어떠냐, 동후암은 개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남산 고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기 때문에 좀 더 투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남영동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요. 숙대 입구역, 4호선이죠. 그리고 1호선 남영역을 사이에 두고 남영동 특별계획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조감도에서도 보시다시피 남영동 특별계획구역은 바로 용산공원이죠. 용산공원을 앞마당처럼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최고의 입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캠프킴이죠. 인근 캠프킴 부지는 지금 매각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해서 용적률 800%, 지상 50층의 랜드마크급 건물들이 지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문배동 특별계획구역입니다. 문배동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열정도라는 이름으로 좀 더 유명하죠. 문배동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립될 당시에 좀 더 발빠른 건설사들이 들어가면서 주상복합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구역들이 주상복합들이 지어져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구역은 열정도라고 알려져 있는 2-1구역부터 2-3구역, 그다음에 4-2구역과 4-3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4-2-3구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리가 되었죠. 원래는 4-2구역에서 4-2와 3으로 분리가 되어서 2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계획안이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곧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많은 주상복합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시세를 보시면 대장주가 더 프라임이죠. 더 프라임이 대장주인데 현재 9 35평 같은 경우는 13억, 그리고 9 47평 같은 경우는 15억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지역은요.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삼각지역을 사이에 두고 전쟁기념관 전면구역과 기존 한강로 특별구역을 통합해서 개발하는 건데요. 전쟁기념관 전면구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원으로 개발될 계획이고요.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를 마쳤고요. 그리고 작년이죠. 2018년도 여름에 조합에서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취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현재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로 특별계획구역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상강맨션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상강맨션은 유명하죠. 예전에 그 영화 여고괴 다음에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뭐 가보시면 상강맨션 같은 경우는 상강맨션 부지도 있지만 거의 반 정도는 한전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전과 많은 그 협의 끝에 일반 그 구역 중에서 일부를 택지 개발을 하고요. 일부는 한전 건물을 짓고 또 일부는 지하 변전소를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상강맨션 특별계획구역에서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상강맨션의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시에는 좀 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신용산역 북측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자, 한강대로를 따라서 삼각지역을 거쳐서 신용산역, 인근에 신용산역 북측에 있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요. 현재 1구역과 2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을 가보시면 용산역 인근으로 해서 푸르지오 서밋, 그리고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곧 개발이 될 예정에 있는 신용산 북측구역이 완성이 되면 새로운 한강대로변의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2구역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곧 시공사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사업이 좀 더 발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용산역 북측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좌측으로는 철도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레일 철도 부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이 부지가 무허가 건물인지 또는 대지 지분이 있는 건물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용산 우체국 주변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용산 우체국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대로변에서 공원으로 접근하는 이 접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산 우체국 같은 경우는 상업지이기 때문에 현재 호텔이 건립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구역들 같은 경우는 인근이죠. 현재 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안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용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과 구역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약 한 300여 세대의 주상복합이 건립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은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용산 마스터 플랜의 핵심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입니다. 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 바로 전면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인데요. 아무래도 구역 사이즈가 크고 그다음에 세대수가 777세대로 많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한강대로변의 특별계획구역 중에 랜드마크로 손꼽히고 있고요. 현재 작년이죠. 2018년도 작년에 조합 추진위가 설립이 되어서 현재 한창 발빠르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빗물 펌프장 주변 특별계획구역인데요. 일명 땡땡거리라고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게 구역인데요. 구역 내부에 현재 경의중앙선과 그다음에 화물선이 현재 구역 내부에 있고요. 아무래도 이 철도 라인의 지중화가 굉장히 큰 숙제죠. 그리고 이 빗물 펌프장 주변 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여기가 정비창 전면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쪽이 국제업무지구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업무지구의 개발과 함께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 구역이고요. 이 사진이나 그리고 이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철도 라인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철도 주변에 국유지, 코레일 부지죠. 코레일 부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부 이촌동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서부 이촌동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제업무지구가 발표될 당시에 통합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었던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국제업무지구가 무산되면서 구분하여 별도로 개발을 하겠다로 선회를 했고요. 2015년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체 3개 구역, 이촌 1구역, 이촌 시범 미도 구역, 증산 시범 구역으로 해서 3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서부 이촌동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딱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다시피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정비사업 중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든지 아니면 재건축 물건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다, 등기 이전 시까지 불가하다라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고요. 또한 중산 시범 아파트라든지 이촌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도정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장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촌 시범 아파트와 그리고 이촌 1구역 앞에 성원 아파트와 대림 아파트가 병풍처럼 22층 높이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세대들이 한강 조망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3가지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투자를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개 구역,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꽂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10개의 특별계획구역 정말 하나하나 자신감 있는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역에 대해서 해당 구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용산의 모습도 훨씬 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영미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용산의 현장의 모습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미래 시청자 여러분, 핵심 부동산 투자처를 직접 찾아가는 리포터 친절한 오영미 실장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용산에 찾아왔는데요.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빅히트 신사옥까지 내년에 올라가고 이 일대가 초고층 빌딩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 용산이 천지개벽할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형 마스터플랜과 용산 마스터플랜, 용산 민족공원부터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변모하게 될 용산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특히 그 중심 중의 중심, 한강 대로변 특별계획구역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10년 서울시에서 지정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3개 구역 7개 획지로 분할되어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한창 동의율 확보를 통해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서울형 마스터플랜이라는 매머드급 호재를 품은 후암동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한강 대로변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용산역 전면구역을 정비하여 2017년에 새롭게 입주한 프로지오 서밋,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사옥에 이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BTS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빅히트의 신사옥이 들어오면서 스카이라인이 다시 한번 바뀔 예정입니다. 신용산역 북측으로 한강대로변 초고층 빌딩 숲 사이 오래된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산역 북측 구역이 있는데요. 요즘 한창 구역의 사업 진행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주목됩니다. 한강대로 삼각지 인근의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은 전쟁기념관 전면구역과 결합하여 재개발될 예정이 있는데요. 40층 이상의 고층 주거용 주상복합과 상업시설로 변모하게 될 한강로 구역은 용산공원 옆 초역세권이라는 우수한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특별계획구역과 더불어 삼각지 인근에는 삼강맨션이라는 오래된 아파트와 한전 부지가 있습니다. 이 두 부지를 결합하여 개발하는 삼강맨션 특별계획구역에는 현재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신탁 방식으로의 사업 진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산 마스터플랜의 핵심 개발 사업인 국제업무지구 부지 전면에 위치한 정비창 전면구역은 한강 대로변에 777세대의 주거용 주상복합 8개 동과 업무 및 오피스텔 4개 동, 총 12개 동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산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상당히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향후 한강과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국제업무지구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트리플 뷰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구역입니다. 용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중 국제업무지구와 정비창 전면구역에 맞닿아 있는 빗물 펌프장 주변 구역은 일명 땡땡거리로 불리우는데요. 구역을 가로지르던 경의중앙선 철로가 향후 지하화되면 실질적으로 국제업무지구와 정비창 전면구역과 동일한 입지를 지니는 곳으로 하나의 동일 생활권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구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강 특계구역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열정도라는 곳입니다. 현재 변화하고 있는 용산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낮고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뒤편으로 보이는 39층짜리 고층 건물들이 용산의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개발되는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의 미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변화하는 용산의 미래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리포터 친절한 오영미 실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용산의 모습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님의 설명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 용산이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좀 드는데요. 자, 특별구역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 구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줄 만한 구역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다. 특히 용산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 진행 속도와 추이를 관찰한 뒤 매입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언급을 한 번씩 드렸습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안에 있는 1획지와 4획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추이를 잘 보셨다가 매매 타이밍을 견주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용산 북측 특별계획구역 마찬가지입니다. 곧 시공사 선정이 있을 예정이니 이 구역 또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죠.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 마찬가지로 추진위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유념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구역을 보다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의 시세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주변 시세는 어떤가요? 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축과 신축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다소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평형대, 구 30평형대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13억 정도. 그다음에 40평대 같은 경우는 20억에서 23억 정도 시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50평대 같은 경우는 25억에서 약 30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 시세가 정말 강남 부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용산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입지적으로 워낙 훌륭하다 보니 미래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하지만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이 투자금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계획하면 좋을까요? 네, 용산 투자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시세를 말씀드렸고요. 아무래도 특별계획구역에 투자를 하시다 보면 그 시세에 준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나중에 투자 수익이 기대가 되는데요. 용산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용산은 타이밍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강조를 제가 드렸습니다.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시점과 투자 기간을 꼼꼼하게 따지셔서 현재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는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이밍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이 기대되는 곳에 소액 장투하라.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개개인마다 투자금의 규모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작은 규모,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특별계획구역이나 따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 투자를 하실 수 없는 어떤 소액 투자자분들에게는 사실 용산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낙후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지역 중에서 개발 압력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곳에 장기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장기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적절한 시기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액 장투이네요.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소액 장투에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용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정리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스터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세미나 때나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투자는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투자는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떨어지다 못해 몰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물 자산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가 처음이신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전문가를 만나 투자를 시작하시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용산 마스터 정수현이었습니다. 네, 용산 마스터님이 아주 친절하고 꼼꼼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투자는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 꼭 귀에 새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좋은 설명해 주신 정소연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